설 연휴 속편히 보내기 위한 K 증시 5가지 체크 포인트. 정말 현재 고점 그 스카이 라운지 펜트하우스에 지금 누워서 쉬고 있는 미국 증시가 도대체 언제 다시 내려올 건가? 아니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중동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거 만약 우리 설 연휴 때 미국이 그 후티 반군의 뒷배인 시리아에 뭐 선전포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이란 간에 서로 대사관 인력 철수라든가 하여튼 홍해에서 전면전으로 개전될 그런 이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런 일 생길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중소형 은행들 지난주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작년에 거의 익사 직전인 그 시그니처 뱅크 물에서 건져줬다가 지금 보따리까지 자기네 것까지 뺏겨버리면서 실적 나락간. 자, 그다음 이제 국내 이슈 두 가지는 바로 이제 민족의 명절 설 연휴 주간에 우리가 드디어 돌입을 하는데 늘 이 명절 낀 증시치고 또 좋은 걸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명절 자금을 위한 현금 확보 수요 때문에 개인 매도세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펀드 쪽에서도 돈이 빠지면 혹은 이제 신규 그 펀드 자금 유입이 잠시 일시 멈춤을 하면 그게 또 결국 기관 매도세로 연결되는 거죠. 국내 이슈 두 번째이자 설 연휴 앞두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5가지 중에 마지막, 요거는 바로 이번 주 수요일 2월 7일에 예정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 3월 금리 인하를 포기 못하고 대신 그 재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의 신용 경색 위기. 요거 핵심은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멀티 패밀리 대출. 이게 우리로 치면 지금 그 인천 부천에서 난리난 빌라 전세 대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지역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들한테 다 비슷한 여파가 미치는 도화선이 바로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그래서 지금 다음 타자까지 이미 정해져가지고 뭐 사이언스, M&T, PNC 이런 데가 이제 타겟이 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중동 사태 바로미터 유가처럼 이번 사태의 그 심각성을 표시하는 게 바로 지난주 그 실적 발표 때 개박살 나버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 이거다. 여기 이제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 10달러대에서 순식간에 6달러대로 38% 하루 만에 급락 나왔다가 이제 주말 뉴욕 증시 장중에 그 6달러마저 붕괴가 되면서 5달러대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갑자기 V자 반등 나오면서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그 영화 신세계 대사처럼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나가린데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안면을 바꿔가지고 이번 뉴욕 커뮤니티 여기 작년에 시그니처 뱅크 그거 잘못 먹었다가 잠깐 탈이 난 그런 거다. 다른 데까지 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그거 보라고 다행이지 않냐고 이렇게 또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한 가지 끈을 그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 있지 않을까 요건데, 우선 무디스 측이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중소형 은행들 신용등급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저야말로 참 뭐 바이든 뽕에 지금 너무 심취를 한 건지 아무리 이렇게 으름장을 놔도 결국은 바이든 열린지가 프로젝트 앞에서는 그냥 돈 더 끌어낼 그런 이슈밖에 안 된다. 그냥 금융시장의 유동성 더 보태줄 그런 걸로밖에 저 안 보이네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전통의 기념일 입춘. 이것도 음력으로는 바로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는 좀 느긋하게 음력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자. 그래서 산타랠리도 음력으로 온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산타랠리 음력 버전 더하기 입춘 대길 랠리가 근데 이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너무 미리 좀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 주 우리 K증시는 설 연휴 때문에 거래일도 짧지만 무엇보다 아시안컵 결승이 또 화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요일 0시에 잡혀 있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좀 들뜨기 쉬운 그런 기분으로 맞이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진짜 정말로 증시 부양에 진심인 정권은 또 처음 봐요. 비록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왜 지금까지 계속 발목이 잡혀왔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우선 공매도 금지시켜가지고 외국인들 한번 소지품 검사하면서 경고 줬고, 그다음 이제 이번에 저 PBR 종목들 재평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메시지 내면서 정말 그동안 그 어떤 실적도 재료도 안 통하던 그 궁뎅이 무겁던 애들 위주로 이번에 급등 나왔죠. 이거는 사실
그 일본 증시에서 약간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일정 기간을 딱 그 준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기업 그 주가가 적정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더 노골적으로 약간 인기 투표하듯이 주가로 시장에서 판정을 받게 한 다음에 낙제점이 나오면은 뭐 오너든 뭐 CEO든 하여간 경영진 싹 물갈이를 정부가 막 지시해. 그렇게 막 초강수를 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니케이 증시에서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이렇게 이제 세 개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기업들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제 분류제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 프라임은 이건 뭐 고기 등급에서도 프라임이 제일 좋은 건데 하여튼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그 기업들은 이제 뭐 연기금을 비롯한 패시브 자금들이 여기는 안심하고 언제 들어가도 좋다 이런 사실상 뭐 추천 메뉴 격이죠. 하여간 이번에 우리 정부가 사실 대기업들 지주사들 이런데 막 우쭈쭈 막 해가면서 주가 좀 약간 인위적으로 올려주려고 무슨 이렇게 선심 쓰고 막 상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 대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일 거예요. 저평가 해소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주주 환원책을 써야 된다. 이것 때문인데 그럼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 이번에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지주사들 정말 성의껏 특히 이제 은행주들 지금 막 타겟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배당 늘리고 ESG에 공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좀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때는 정부에서 상속세 인하든 폐지든 하여간 어떤 보상을 주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이 저 PBR 관련주들 저평가 해소의 핵심은 정말 역지사지로다가 그럼 왜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게 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정말 펀더멘탈리 멘탈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게 바로 물적 분할입니다. 그럼 물적 분할 때린 자회사를 다시 흡수 합병을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결자 해지 아니겠어요? 그럼 카카오 같은 데는 과연 성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른 데도 역시 적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저 PBR 관련 이슈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현금 비중 빵빵하게 채워놨던 거 이번에 다 주식으로 이제 소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걸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또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걸 안 받아주고 개인들도 애써 외면을 한다? 그럼 이제 또 뭐 서서히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기간 조정으로 재수 없으면 연말까지 쭉 수평으로 가는 이제 그런 2024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막상 뭐 3월이든 5월이든 하여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이것도 저는 반드시 절대적 호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도 재수 없으면 진짜 개 선반영 그 저주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증시도 팍 꺾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글자로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다? 떨줍 올팔. 다음 이제 드디어 대망의 다섯 번째 뭐가 다섯 번째냐고요? 벌써 까먹었다고요. 이번 설 연휴 때 가족들 신나게 마루에서 TV 보고 떠들고 애기들 막 뛰어놀고 분위기 좋은데 나 혼자 골방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한숨 푹푹 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다섯 번째. 이제 전편에서 대외 이슈 3개 그리고 이번 편에서 2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 2개 중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우선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는 주말에 공시를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 실적 보고는 아니고 매출액 또는 손익의 3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자율공시로 내는 건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77.5% 감소하면서 4분기 적자 전환을 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내보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 사측에서 밝힌 원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연간으로 매출은 43% 증가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80% 감소를 했다는 거는 참 요것도 그 컵에 물이 반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게 또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악재 소멸 내지 최악은 이제 이미 지났다.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전구체 제조 판매가 에코프로 머티 본업인데 이렇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비즈니스는 이거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과연 그 반응이 나올런지. 하여간 여기 에코머티는 자회사니까 매출을 좀 후하게 잡아준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당기 순이익도 결국은 13% 감소로 찍혔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머티 시총이 12조인데 영업이익 87억에 주가 17만 6천 원. 현대차 기아가 아직도 너무너무 싸 보이는 거는 제 기분 탓이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절대로 원망 듣지 않게 여러분의 면이 상하지 않게 진짜로 제 채널 단톡방이나 주변에
추천했다가 저는 욕먹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외국계 리포트 빼먹을 뻔했네. 요즘 제 채널에서 가장 정말 그 노른자위 같은 코너인데. 자, 그래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정말 외국인들이 한 며칠 굶은 사람이 한정식 그 15첩 반상 앞에 앉은 것 마냥 그냥 닥치는 대로 허겁지겁 우리 한국 주식을 먹어치운 후에 과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상황일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제 지금도 많이 먹었지만 입에 딱 그 달라붙는 그런 걸 또 추가해서 먹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수저가 향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외국인들의 수확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이제 과거의 흑역사,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쫓기듯이 막 진짜 앞에 말씀드린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우리 한국 주식을 막 그 미친 듯이 급하게 매수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에휴 뭐 저러다 말겠지 시큰둥 하다가 이제 그런 외국인 매수세가 쭉 이어지면은 점점 불안 초조 포모 증세가 나타나고, 그러다 결국 참다 못해서 외국인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먹고 완전히 배 터져 버리는,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까지 물려버리고 있다가 아유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HTS 삭제하고 막 어플 지우고 그랬다가 또 어느 날 외국인들이 또 막 들어올리는 거 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외국계 리포트 K증시 탑픽 종목들 그 화수목 3일 내내 제가 심층으로 다뤄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고 뭐 기아, 현대차고 뭐가 하여튼 이번에 외국인들이 순서대로 줄 서가지고 닥치는 대로 싹쓸이 했던 종목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HSBC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이 와중에 삼성중공업에 또 눈독을 들이는데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이 모간 스탠리는 SK 바이오팜을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 즉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5만 원 때렸습니다. 다음 이제 이름 비슷한 JP 모간은 이번 저 PBR 테마의 어떤 핵심에 놓인 K 보험주들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인정하는데 뭐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액 같은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K 보험주들이 어떤 운신의 폭이 여력이 그닥 크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은행들도 PF 사태 등등해서 이제 충당금 이슈, 그리고 보험사들도 자기 자본 강화에 그런 어떤 동인이 있다. 그러면서 대신 최선호주는 삼성생명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JP 모간의 아모레 퍼시픽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모처럼 비중 확대의 목표가 17만 원. 다음 KT 목표가 42,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다음 SK 바이오팜은 투자 의견 중립인데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음 이제 현대제철에 대해서 목표가 33,000원의 투자 의견 중립. 반면에 JP 모간은 금호 석유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의 목표가 15만 원. 그 다음에 UBS가 포스코에 대해서 그래도 본업은 철강인데 글로벌 철강 생산이 12월 기준 한 달 만에 9%나 감소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후려쳤습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설레는 설 연휴가 들어있는 주간이 시작되는데 바로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설 연휴라서 국내 일정은 이번 주 한산한 편인데 일단 내일 OECD 세계 경제 전망이 공개가 됩니다. 이 OECD가 이름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거의 시어머니 잔소리급의 존재죠. 근데 약간 이번에 어떤 ESG에서 G, 거버넌스 차원에서 우리 K증시 그 저 PBR 해소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은 외국인들도 여기 추가로 좀 영향을 받겠죠. 다음 내일 정부가 메타버스 대학원 3개, 융합 보안대학원 2개 신규 선정 추진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이제 증시 테마죠. 그다음 내일 이거 이제 거의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건데 드디어 정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제목 그대로 가축 전염병 테마.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K웨더랑 APR이 수요 예측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는 SK텔레콤, 한국타이어, 그리고 롯데칠성,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월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캐터필라, 맥도날드, 에스티로더, 그리고 미국 사이버 보안 대장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실적 공개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에스티로더 중국 매출에 좀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올해 사이버 보안 업황 전망 어떻게 보는지 이 두 가지를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참 이제 달력 넘어가고 첫 월요일이라서
미국, 중국, 유럽 전 세계가 PMI 데이죠. 이 중에서 춘절 연휴 앞두고 있는 중국 PMI도 저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월요일 저녁 라이브로 찾아뵐 텐데요. 오늘 영상 2편으로 나눠서 올렸으니까 의리로다가 한 편 보셨으면 앞에 한 편도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